혜성 씨, 저한테 더 숨기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냥 사촌 동생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럼 나도 알았어. 좋아요. 빙빙 돌 필요가 없어요. 네, 저는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있잖아. 그는 나를 정말로 자식으로 본 적이 없어. 다 가짜 보상이야.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하니? 그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심지어 나의 어머니, 나에게 숨기는 것, 당신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은 우리 어머니에게 토지 양도 증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은혜를 갚을 건가요? 혜성아, 할머니 협박해. 가족은 항상 사랑과 유대감의 원천이자 보고서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평화로운 외모 뒤에는 어두운 갈등, 말하기 어려운 비밀,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 예상치 못한 결정, 남겨진 유산, 오랜 비밀이 모든 것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갈등과 오해에 대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결국 가족은 돌아갈 곳이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깔끔한 작은 아파트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38세의 김은지라고 합니다. 대형 미디어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서 꿈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제가 너무 성공적이거나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 독립성과 자율성에 만족합니다. 저는 혼자 살고 싶을 때 일어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합니다. 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 몇 년 동안 그 삶은 평화롭게 흘러갔고 어느 날 70세의 아버지 김태호 씨가 전화를 걸어 나와 함께 살겠다고 통보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왜요? 라는 질문으로 내 머리는 끊임없이 돌아다닌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저와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짧은 순간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평화가 갑자기 희박한 사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뻣뻣할 정도로 전통적인 남자로 항상 아버지의 역할이 애정 표현이나 경천이 아니라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이라고 믿으셨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의 엄격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격려보다는 높은 기대와 심한 비난을 받으면서요. 대학 다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울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에서 혼자 사셨다. 우리 관계는 큰 마찰 때문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성격의 차이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나요? 늙음, 병, 외로움인가요? 그의 목소리에서 나는 전에는 주의하지 않았던 피곤함을 느꼈다. 하지만 중압감도 느껴지고요. 다른 사람, 특히 제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개인적인 공간, 편안한 습관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일상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갈등도 걱정한다. 아버지는 까다로운 분이셨는데 제가 옷을 입는 당시부터 제 삶을 조직하는 당시까지 모든 것에 대해 자주 불평을 하셨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의 현대적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고향에서 익숙한 것과 끊임없이 비교할 것인가? 더 나아가 과거의 균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더 긴장될까요? 나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서울의 밤 불빛에 환한 고층 건물들을 내다보았다. 내 머릿속에는 걱정, 혼란, 약간의 막연한 희망 사이에 감정이 교차한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것처럼 보였던 내 삶은 이제 생각지도 못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것은 나와 아버지가 서로를 정말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가요? 아니면 그저 두 사람이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인가요? 어쨌든 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고 제가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그의 인생과 제 인생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황혼기의 외로움은 매우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특히 모든 슬픔을 돌보고 공유하기 위해 항상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산이도
사전 제한도 없이 그가 다음 주 안에 짐을 싸서 이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간단한 전화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일부는 온 가족이 모여있던 추운 집에 할아버지가 혼자 계실 생각에 미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혼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10년 넘게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고 제 생활 방식에 자유롭고 공간을 공유하거나 시시덕거리는 발언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엄격한 성격과 진부한 견해를 가진 그가 서울의 현대적이고 바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생활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변화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압박과 피로를 줄 수 있을까요?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나는 그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작은 소리에도 불평했던 어린 시절의 저녁 때가 생각났다. 나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식사, 청소,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문제 등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던 때도 기억한다. 어머니는 모든 갈등을 조화시키는 분인데 이제 할머니가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나와 할아버지는 이미 멀고 다른 두 사람이 이제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할까? 그 생각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나는 내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크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챙겼던 공간이다. 거실 배치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는 상가의 의자까지 모든 것이 저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간을 양보해야 할 것 같고 습관을 바꿔야 할 것 같고 낡고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불피한 원칙을 가진 분인 그의 존재에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로우신 거 알아요?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실의 아픔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도 잃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감도 부인할 수 없다. 제가 이러한 변화를 견딜 수 있을지 아니면 그와 제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은 끊임없이 내 뇌리를 맴돌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 내 인생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일상생활의 혼란뿐만 아니라 제가 친근감보다 낯설게 느껴졌던 아버지와 관계를 다시 쌓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는 다른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의 현대적인 도시 생활 방식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광활한 땅,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던 제가 자라난 곳이기도 했고 동시에 제가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부모님이 잘 돌봐주셨던 그 땅은 이제 내가 오랫동안 떠나온 삶의 기념품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우리의 드문 대화에서 끊임없이 그 땅을 언급하셨다. 그는 잡초가 무성하고 울타리가 썩은 것에 대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항상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외동딸인 제가 그 땅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그가 강조했던 방식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에게 그 땅은 단순히 재산이나 가족 기념물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가 수년 동안 나에게 가졌던 기대와 압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저는 항상 그것을 둘러싼 대화들을 회피해왔습니다. 제가 사는 세상에서 시골의 땅이 위로도 연결도 되지 않고 그저 보이지 않는 걱정거리일 뿐이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거에 속하지 않고 자유를 원하고 미래를 건설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울 생활을 선택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의 영혼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 주제는 제가 어떻게 맞서야 할지 모르는 무언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개인 소지품뿐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 수백 번 들은 이야기, 오렌지 나무가 몇 년 전에 처음 열매를 맺었던 것부터 어머니가 채소가들 다져오던 당시까지 그가 가지고 올 것을 생각하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 기억들은 그에게 위안을 주었겠지만 나에게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느껴져서 내가 떠나려고 했던 곳으로 나를 묶었다.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이 책임을 떠맡기를 거부하는 것이 이기적인가? 아버지는 일생을 가족을 돌보는 데 바쳤고 나는 과거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땅이 제가 받는 압박의 근원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두 세계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가족의 유산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영원히 당신을 실망시키는 딸이 될 것인가? 나는 독립생활에 익숙해졌고 저녁 식사와 같은 사소한 것부터 미래를 위한 큰 계획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 아무도 제 습관에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며 저는 그것이 행복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 한 통만의 삼원이 뒤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모든 습관, 원칙, 그리고 심지어 오래된 기억들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구축하기 위해 10년 동안 바쳤던 삶으로 들어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직장 동료부터 친구까지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가 옆에 있어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아버지, 보살핌을 받을 아이들이 필요해요. 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건 자식의 의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제 인생에 아버지를 둔 것이 행운이라고 강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고도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지 말이죠. 그들이 옳다는 걸 알아요. 저는 또한 아버지가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남자로 항상 가족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반면 저는 자유와 사생활을 닮아가는 현대 여성입니다. 그는 여성이 직업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고 가족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나를 과소평가하고 심지어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삶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존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과 같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 세상이 당신의 세대에 비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당신은 내가 당신이 항상 숭배하는 낡은 원칙에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차이는 단지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표준적이어야 한다. 저는 그저 단순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모든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삶의 방식의 깊은 차이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차이가 나로 하여금 구속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둘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저는 불효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어울리려고 애쓰는 제 자신을 잃고 싶지도 않아요. 이 관계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책임감과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영원히 갇혀 살 것인가? 아버지는 고향의 넓은 땅을 소유하고 계신데 항상 자랑스러우시며 제게 물려주신다고 하셨던 재산입니다. 그 땅은 그가 자신의 손으로 심은 오래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탁 트인 언덕 위에 있다. 그의 눈에 그것은 물질적인 재산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언젠가 나는 이 땅의 가치를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피와 살이고 부모님의 평생 공로입니다. 그 말은 항상 자랑스럽게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선물이라기보다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은 아버지가 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모든 것이 빠르고 현대적으로 돌아가는 서울 같은 곳에서 시골의 땀은 내게 현실적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것은 어린 시절과 관련된 기억의 영역일 뿐이며 들판에서 뛰어놀던 날들, 어머니의 웃음,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지금 그 땅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기대와 책임의 선진인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에게 있어 땅은 평생이었고 내가 이어져야 한다고 그가 믿었던 계승이었다. 그는 외동딸인 내가 왜 고향으로 돌아다 땅을 돌보고 가족 유산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대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저는 제가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얽매이거나 나이가 빠진 틀에 박혀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가 나에게 땅을 남겨준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괴로움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그 땅을 지키며 보냈고 이제 그는 내가 그것을 가족의 책임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나는 그가 강요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사랑과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제가 그 의도가 아니었고 제 삶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의 가치들은 더 이상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한때 소중한 자산으로 여겼던 이 땅은 제게는 해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나는 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고 책임에 대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을 포기하면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요. 그리고 제 마음속 어딘가에 저는 그 땅이 여전히 제 일부이고 일부는 제 과거와 제 가족이 했던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모든 것을 직시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계속 피할 수 있을까요? 사촌 동생 혜성이는 최근 대화와 생활에도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혜성 씨는 삼촌의 아들이고 예전부터 줄곧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져 왔다. 어렸을 때 제가 고현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자주 함께 놀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마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점차 흐려졌습니다. 혜성은 아버지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시골 땅을 관리하고 나무를 돌보고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나는 혜성이가 많은 부탁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할 줄 알고 근면하다고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 눈에는 내 딸이 아니었으면 혜성이가 이상적인 계승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을 때 혜성은 이 이야기에 점점 더 관여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성은 최근 만남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의를 보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그의 건강, 서울로 이사할 때의 계획, 그리고 딸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계획에 대해 물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혜성이가 은근히 그 땅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내 안에서 커진다. 그는 아마도 오래전에 고현을 떠나 세습에 흥미가 없었던 내가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땅은 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명성면에서나 가치 있는 기회이다. 나는 이것이 나를 불피하게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땅을 지키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혜성이가 처신하는 방식 때문이다. 그는 속내를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뜻밖의 열의와 함께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돌봐줘야 할 땅이라는 넌지시 비치는 말들이 나를 압박하게 했다. 당장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늘 내 몫으로 여기던 것을 혜성이가 쉽게 얻도록 하고 싶지도 않다. 게다가 저와 혜성이는 결코 완전히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는 날카롭고 총명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데에도 능숙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혜성의 도움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는 항상 모순을 느끼게 한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일까? 아니면 단지 더 큰 계획의 일부일까? 이제 아버지의 서울 이전으로 혜성이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저는 이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가족, 기억의 선진이며 많은 미해결 문제들의 근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혜성이가 점점 더 자주 나타나면서 저는 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유산을 지킬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까? 그리고 만약 제가 그것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혜성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일까요? 어느 날 식사 도중 아버지가 고현 땅 일부를 혜성에게 나눠주며 유서를 썼다고 깜짝 폭로했다. 그의 말은 이미 우리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직격하는 번개 같았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혜성은 수년 동안 아버지가 땅을 관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라고 지극히 평범한 말을 하는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건 한몫 챙길만해. 나는 젓가락을 놓았다. 나는 화가 나서 손을 떨었다. 그럴싸해 나는 다시 불평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땅이 나에게 남겨진 줄 알았다. 아빠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는 이 반응을 예상한 듯 한숨을 쉬었다. 은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땅은 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혜성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이게 제일 공평한 방법이에요. 공평하게?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항상 모든 것을 물려받겠다고 했던 저와 상의하지 않고 이 결정을 내린 것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을 건설하며 살아온 세월이 가족의 중요한 지책에서 밀려난 것처럼 배신감을 느꼈다. 경제적 가치 때문에 그 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에서 내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일부라는 느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유언잔에 서명을 함으로써 그는 저의 모든 남은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요?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혜성이는 땅을 돌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 땅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너는 내 딸이지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외부인처럼 느끼게 해.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빛은 피로를 잠깐 스쳤다. 은지야, 아빠는 널 다치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그 땅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되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서울에 살고 제 삶이 있어요. 더 이상 부담 갖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난다. 제가 필요 없다고 저를 대신해서 결정하셨나요? 당신은 내가 시골에 살지 않아도 내가 인수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가? 당신은 내가 무능하거나 책임감이 없다고 낙인 찍었나요? 그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타고들어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벌떡 일어섰고 눈빛은 노여움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가 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식탁과 답답한 분위기를 뒤로 하고 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끝없이 생각했다. 내가 화를 낼 때 너무 이기적인가요?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정당한 반응일까요? 이 땅은 이제 단순한 재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아버지 사이의 균열, 아마도 우리 둘 다 오랫동안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균열입니다. 혜성이가 제가 몰랐던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년에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혜성이 입으로 듣고 기가 막혔다. 우리는 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나를 불러낸 후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은지, 아마 모르겠어. 혜성이가 말을 고르려는 듯 진지하면서도 조금은 경계하는 어조로 시작했다. 하지만 삼촌은 이모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에게 큰 돈을 빌렸다. 이모가 병을 발견했을 때 삼촌의 저축은 충분하지 않았고 동생은 멀리 떨어져 일하느라 바빴다. 그 얘긴 꺼내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 땅이 문제가 되고 있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나는 그를 보고 눈을 크게 뜨고 방금 들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돈을 빌렸나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혜성은 어깨를 으쓱하며 눈앞에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아마도 아저씨는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서울 생활하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누군가 방금 내 뺨을 때린 기분이다. 아버지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숨길 수 있었을까? 친딸인 나에게 말하는 대신 어떻게 모든 것을 혼자 견디고 혜성에게 의지할 수 있겠는가? 상처받은 느낌과 분노가 내 안에 가득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혜성이 왜 이토록 이 땅에 관여했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 돈이 얼마나 크죠?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반품에 대해 생각해 볼 만큼 충분히 커요. 라고 혜성이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마도 그것이 삼촌이 땅의 일부를 나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신세 져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 부채는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결정을 내린 주요 원인이었다. 또 왜 항상 혜성이가 자기 딸인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나오는지 설명한다. 하지만 제가 더 괴로웠던 것은 아버지께서 제게 이 일에 대해 전혀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제가 그 부담을 함께 나누거나 도울 수 있다고 믿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혜성씨 저한테 이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나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땅이 유산뿐 아니라 아버지가 갚아야 할 비례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혜성은 미안한 듯 반은 이기고 반은 이긴 듯 다는 웃으며 조용히 웃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모든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점은 여전히 삼촌의 몫이며 그는 그것을 존중한다. 하지만 싸우고 싶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명심해. 그는 또한 우리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히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어 내 안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하지만 혜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하다가 계속할까 말까 생각하듯이 커피를 홀짝거렸다. 엄마가. 그녀가 경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말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 온몸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고 마음의 공황 상태를 통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혜성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는 게 필요 없다는 듯 고개만 저었다. 그건 당신이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고 그가 애매모호한 눈으로 말했다. 나는 단지 내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 어머니는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하셨습니까? 왜 아버지는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나에게 부탁하지 않고 서둘러 가구를 팔았습니까? 그리고 왜 이모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나요? 그의 말이 나를 뭉클하게 했다. 한 문장, 한 글자가 내 마음에 방울방울 떨어져서 내가 묻으려고 했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저는 제 어머니가 항상 웃고 가족을 돌보는 강한 여성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병을 발견했고 몇 달 후에 새삼을 떠났고 모든 것을 실망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 끔찍한 질병이 그녀의 생명을 너무 빨리 앗아갔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지만 이제 혜성이의 말은 나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왜 아버지는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날들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가 내가 물어볼 때마다 항상 회피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단지 어머니가 매우 아프다고, 경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신경 써서는 안 된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나요? 어머니의 죽음은 질병으로 인한 비극일 뿐만 아니라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나는 머리가 혼란한 채 카페를 떠났다. 질문들이 끊임없이 뇌리를 맴돌았고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혜성이가 나와 아버지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내 일부분은 뭔가 정말 옳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가 귀띔해준 조각들은 마치 무서운 방법으로 서로 맞물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전화 화면을 보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에게 진실을 직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혜성이의 말이 맞다면 내 평생을 거짓말로 쌓아올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왜 아버지가 침묵을 지키시는 거죠? 왜 당신은 나에게 결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들은 마치 나를 꽉 쥐어짜는 듯한 억눌러서 나를 헤어나올 수 없게 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데도 진실을 알아낼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면서 계속 모호하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진실을 찾기 시작했고 이 의심들이 영원히 나에게 달라붙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저는 어머니의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의 작은 방에 그대로 두셨던 물건들을요. 마치 그것들이 그가 결코 섞이고 싶지 않은 기억의 일부인 것처럼요.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부는 혜성의 암시를 떨쳐낼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 낡은 나무 캐비닛 서랍에서
나는 손편지와 서류와 천으로 쌓인 수첩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맨 아래에는 간단한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 그 위에 어머니의 친숙한 필체로 은지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가슴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뛰었다. 나는 편지를 열었고 어머니의 모든 글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 고통과 동시에 나를 놀라게 했다. 별표 사랑하는 은지.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더 이상 너의 곁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유산으로 여겼던 우리 가족의 딸이 어머니의 가장 큰 짐이 되었다. 아버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지키기로 결정했을 때 어머니는 그다 결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사실은 엄마는 그 땅을 팔아서 빚을 갚고 싶었고 혜성이다 엄마 어깨에 가졌던 압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혜성씨 어머니는 그를 헐뜯고 싶지 않지만 그가 완전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여러 번 압력을 가하고 토지 통제권을 요구했으며 어머니가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느꼈다. 어머니는 땀을 지키는 것이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땀은 너 자신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래. 이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낄 때가 되면 포기하세요. 혜성을 포함한 누구도 아이를 조종하거나 다치게 하지 마세요. 엄마는 항상 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믿는다. 사랑해. 우리 엄마 별표. 나는 거기에 앉아 편지를 꽉 움켜쥐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나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형제처럼 여겨지던 혜성씨는 어머니의 허약함을 이용해 할머니를 압박하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족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집념으로 어머니를 우연히 탈출구 없는 상황에 빠뜨렸다. 조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내 앞에서 침착함을 보이려고 했던 때가 생각났다. 저는 어머니가 가족의 재정에 대해 물었을 때 제게 걱정하지 마. 엄마와 아빠가 해결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항상 회피했던 방식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고 싶어 했던 땅이 바로 어머니가 평생 고통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편지는 나에게 그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유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하다. 혜성이가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조종하고 다치게 할 수는 없다. 혜성에 대한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치솟았다. 그는 선을 넘었고 이제 저는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족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예와 제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요. 알아요. 이제 혜성이랑 아빠랑 마주할 때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질문은 이 사실이 이미 깨진 부자 관계를 깨뜨릴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혜성과 마주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마음속에 쌓인 모든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그가 나의 마음에 첫 번째 의혹을 심어주었던 오래된 카페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겸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 왔다. 혜선이 라고 그 어느 때보다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해 나한테 할 말 있어? 토지 양도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눈을 피했다. 은지,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려요. 나는 단지 내 삼촌인 내 아버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려고 했을 뿐이다. 당신이 이모에게 몇몇 서류에 서명하도록 설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것이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득? 당신은 우리 엄마를 협박하고 강요하는 것을 설득이라고 하나요? 나는 목첨을 돋우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려고 애썼다. 그는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녀가 나에게 경고하기 위해 유언장을 쓰게 만들었다. 자기가 경멸스럽나요?
혜성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고백하며 얼버무렸다. 네,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모는 듣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항상 가족을 위해 그 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다리고 있는 큰 부채일 뿐이다. 해결책은 너만의 거라고 생각해. 나는 벌떡 일어나 그의 태연한 태도를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최근 몇 가지 법률 문서를 살펴보았는데 토지 소유권을 조작하기 위해 아버지의 서명까지 위조하셨군요. 이번에는 혜성이가 정말 당황했어요. 그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 엷은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걱정스러운 눈빛이 그를 팔아치웠다. 은지야,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돼. 시침이 떼지마. 나는 소리쳤다. 저는 당신이 숨기려고 했던 문서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인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 땅을 장악하기 위해 그것을 위조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세요? 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 그의 침묵이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대답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도 들었지만 폭발하는 대신 저리도록 차가운 느낌으로 변했다. 나는 당신이 속일 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아니에요, 혜성. 나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모든 한계를 극복했고 우리 어머니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뢰를 이용했다. 당신이 계속하도록 놔두지 않겠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다 밝혀줄게.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공포가 역력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더 많은 변명을 하는 것을 듣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떠났다. 이것은 더 이상 땅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명예와 정의의 문제이고 그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제 가족을 보호합니다. 알아요. 이 대결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보다 더 어두운 사실들이 제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는 것을 느꼈고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성이는 제 사촌동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른 여자와 함께 아버지의 의붓아들이다. 이 사실이 점점 알려지면서 내 주변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나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 혜성과 대질할 자료를 더 찾던 중 아버지가 작업실에 보관해둔 서류들이 들어있는 낡은 상자를 뒤졌다. 그것들은 낡아 빠진 문서들이지만 몇몇 서류들이 눈에 띄었다. 혜성의 출생 증명서와 친필 편지는 필체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다. 별표 혜성에게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그 당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선택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모두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은지의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너에게 진정한 아빠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고향에 있는 땅은 그 가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고 내가 결코 진정으로 속하지 않은 가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길 바래. 별표. 나는 거기에 앉아서 내 눈을 믿을 수 없는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말들은 내 마음을 조이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혜성이와 내다 다투는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지녔던 과거와 실수와 짐의 상징이었다.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혜성에게 가졌던 비정상적인 관심, 그가 왜 감히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나의 질문을 왜 자꾸 피하셨는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가 숨기려고 했던 사실, 나뿐만 아니라 아마도 자신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혜성에게만 쏠리지 않았다. 저는 제 가족에 대해 믿었던 이미지에서 배신감을 느꼈고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몇 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머니께서 이 땅에 대한 압박을 진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견디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혜성이는 언제 알았을까요? 그는 양면 게임을 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을 압박하는 사람이자 아버지로부터 보충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나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에 대해 숙지하는 데 평생을 바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제가 어떻게 그를 상대해야 할지,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해서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나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마음속에 가득했다. 진실은 많은 것을 밝혀주었지만 또한 우리 가족이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혜성씨, 그리고 이 사실이 남긴 고통에 맞서야겠어요.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균열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배신감과 상실감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폭풍우 속에서 저와 아버지, 혜성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뇌졸중이었죠. 한밤중에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긴 단에 앉아있을 때 나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소식을 알리는 다른 쪽 끝의 의사의 목소리가 나를 한 칼에 찔렀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죄의식과 공포로 질질 끌려가는 듯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참백하고 초췌한 얼굴이었다. 그는 제정신이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고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의사들은 그 돌연변이가 그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달 밑에 흙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가족 갈등의 중심에 항상 있는 강하고 간인한 아버지는 이제 꼼짝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 마치 평생 안고 살아온 모든 짐이 한순간에 그를 때려눕힌 것처럼 보인다.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서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묻고 싶다. 그가 숨겨왔던 모든 기밀들 때문에 그를 비난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가족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 안의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우울한 고통과 깊은 후회로 바뀌었다. 아버지. 나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눈빛만 받았다. 대답도 변명도 없이 그저 답답할 정도로 긴 침묵이 흘렀다. 저는 그가 저를 이해하고 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안다고 믿고 싶지만 제가 그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모든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만들었다. 혜성도 병원에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고 과격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낙산이 그의 계산을 뒤흔든 것처럼 어리둥절하고 심지어 약간 겁을 먹었다. 나는 그가 후회를 느낄지 모르지만 그의 등장은 나를 더 피곤하게 할 뿐이다. 나와 혜성은 적어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마주 앉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땅, 분쟁, 비밀에 대한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그를 돌보는 데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긴장이 결코 가라앉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혜성 씨와의 갈등은 물론 가족에 대한 어두운 진실도 계속 따라다니며 해결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늦은 저녁 병원을 나섰을 때 서울 겨울의 찬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했다. 저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을 선영하거나 보고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우리 가족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곤 땅, 재산, 비밀이 얼마나 가치가 있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지 않은 것,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아버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아닌지는 여전히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나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나를 도와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인생의 혼란스러운 물레에 뛰어들어 사고 후 그를 돌봐야 했다. 하루하루는 끊임없는 걱정으로 아침부터 시작된다. 작은 꿈이었던 카페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부담이 됐다. 고객이 여전히 오고 커피 머신 소리가 여전히 울리지만 내 마음은 항상 유연의 책임감 사이에서 찢어져 있다. 매일 오후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가기 위해 서둘러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는 아직 말을 할 수 없고 단지 눈빛이나 작은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게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나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의 눈빛이다. 무기력하고 안쓰러운 모습.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고 사과하고 설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말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 영원히 갇혀있다. 그동안 해섬은 끊임없이 압박했다.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카페에 나타나 땀을 팔기로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은지야, 넌 현실적이어야 해 라고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속셈적인 말투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더 이상 그 땅을 돌보거나 보호할 수 없습니다. 부담일 뿐이다. 팔아라. 돈 나누라. 그러면 우리는 모두 풀려난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어짜며 화를 참았다. 탈출? 땅을 파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단지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억과 명예의 일부라는 것을 잊으셨나요? 해섬은 웃음을 터뜨렸고 웃음은 무시무시했다. 명예? 너는 그 땅을 계속 썩게 하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은지야. 이모가 살아계신다면 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가 한 말은 나를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변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땀을 위해 너무 많이 고통받은 우리 어머니를 감히 언급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당신의 진짜 목적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냥 그 땅을 내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해섬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나를 계속 궁지에 몰아넣고 나를 설득하기 위해 재정적인 문제도 꺼냈다. 내가 이 카페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생활비, 아버지의 경원비,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들로 넌 할 수 없어. 은지야, 힘든 척 하지 마요. 그의 말은 다소 옳다. 나는 녹초가 되어 있다. 하지만 제가 땅을 파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단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려고 했던 것을 보고하는데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땅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희생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물지 못한 상처처럼 혜성과의 언쟁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하루하루 나는 피아노 줄이 너무 팽팽하고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느낀다. 직장에서의 압박감,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뜻없는 갈등 사이에서 저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가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울렁거린다. 한편 나는 여전히 그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너무 많이 숨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비밀이 온 가족을 이 고통의 소용돌이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늘 피신하면서 마주하는 대신 침묵을 택하는 동안 땅과 해성으로부터 받는 모든 주막감에 시달렸던 어머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약하고 무기력한 지금의 그를 보며 나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강하고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다. 그의 얼굴에 익숙한 선들은 이제 고통과 시간으로 인해 깊게 패였다. 나를 볼 때마다 그의 눈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말을 할 수 없다. 나는 그가 후회하고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모순되게 만든다.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차갑고 마른 손을 잡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많이 묻고 싶다. 왜 아버지가 나를 숨겼을까? 왜 아버지는 혜성에 대해, 땅에 대해,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하셨나요? 하지만 그 질문들은 계속 목구멍으로 막혔습니다. 마치 제가 말하면 제가 더 아프게 할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잠 못 이루는 밤, 나는 종종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며 탈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때때로 나는 포기하고 싶고, 땀을 탈고 싶고,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모든 분쟁을 끝내고 싶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편지,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기대까지 생각났다. 비록 그가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계속할 만큼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에게 등을 돌릴 수도 없어요. 한쪽은 책임감, 부모에 대한 사랑,
다른 쪽은 혜성이가 일으킨 피로와 분노라는 두 가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결점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모든 걸음은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 있고 상처로 인해 우리 가족이 치유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저는 고통, 비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전쟁에서 제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죠. 어느 날 많은 담을 뒤척인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앉아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다고 느꼈다. 제 자신에게도 제가 직면해야 할 질문도 너무 많고 감정도 너무 많습니다. 가족에 대한 나의 모든 시각을 바꾼 어머니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아버지는 경실 천문 옆 의자에 앉아 옅은 햇빛이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반대편에서 그의 손을 잡았고 가냘픈 손가락 하나하나에 전해지는 약한 온기를 느꼈다. 아빠, 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제가 하려는 말을 아버지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말해야 해요. 엄마 편지 찾았어요. 그의 두 눈은 더 크게 떠졌고 그의 얼굴은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 감격의 빛이 번쩍였다. 나는 계속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다. 엄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땀을 탈고 싶었다고 썼다. 엄마도 혜성이 할머니한테 가한 부담감, 아빠가 보이지 않거나 마주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어머니는 이 가족을 매우 사랑하지만 부담이 너무 커서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외치는 것 같았고 뭔가를 말하고 싶었고 해명하고 싶었고 해명하고 싶었다.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쥐었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저는 아버지가 그 땅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빠한테 의미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아빠 저도 혜성이의 진실을 알아냈어요. 그는 내 사촌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다. 나는 아버지가 그에게 쓴 편지를 읽었고 아버지가 항상 미안하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아빠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목이 메어 잠시 멈춰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숨겼기 때문에 화가 났고 아버지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압박을 혼자 견디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눈물이 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눈도 붉게 충혈된 것을 보았다. 비록 그가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후회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마치 풀릴 기 없이 터져버릴 것 같은 파도 같았다. 아버지, 저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땅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 말이에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을 타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엄마가 희생한 것을 지킬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어머니의 편지를 다 읽고 제가 발견한 것과 제가 숨기려 했던 감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청하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평생 묻어둔 깊은 무능과 고통 때문이 아니라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여인 뺨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가슴이 메어지는 듯했다. 그때 나는 할아버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내가 항상 단호하고 확고하고 때로는 차갑게까지 굳어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이제 내가 그에게서 보지 못할 감정을 드러낸다. 그 눈물은 후회뿐만 아니라 고통, 무기력, 아마도 수년간의 억눌린 끝에 해방된 느낌일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분노와 비난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대신 이해심과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나는 그가 내가 믿었던 완벽한 이미지, 내가 화를 냈던 탓할 만한 아버지가 아닌 자신만의 실수와 고통을 가진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이지 않는 부담감,
즉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혜성에 대한 고통, 그리고 그의 삶의 선택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두려움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제는 저를 비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 나는 그것을 안다. 하지만 그 사람만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분노가 덮게 한 그를 항상 심판하는 것도 틀렸다. 내가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원망들을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와 할아버지만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서를 전하고 싶은 듯이 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아빠. 내가 떨리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다. 하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 말고 남은 거.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고 말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갈등이나 문제의 끝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와 제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순간. 결국 며칠 동안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땅의 일부를 팔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지만 나는 이것이 빚을 갚고 오래 지속된 갈등을 해결하고 온 가족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기대, 책임, 고통 등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이 땅은 이제 해방시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토지 매각 수익금의 대부분은 빚을 갚고 혜성과 담합하는 데 쓰였다. 나는 그가 한 일에 대해 여전히 씁쓸하지만 분쟁을 연장하는 것이 단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아빠와 제가 꿈꿔왔던 카페를 확장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페를 고객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기억도 간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저는 가게를 다시 디자인하고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책들, 그리고 제 가족과 함께 있었던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작은 유리 캐비닛을 놓았습니다. 그곳은 단지 기념비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비록 상실과 상처가 있었지만 제 가족이 항상 존재한다고 느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안정되고 나서 나는 아버지를 고향으로 데려가서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는 너무 많은 압박과 고통을 겪었고 저는 그의 고향이 드넓은 들판,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 그리고 광활한 하늘을 가지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고향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절에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점차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를 돌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숍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그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눈빛이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그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제가 더 이상 부담감 없이 나아갈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현관 의자에 앉아 조용한 눈빛으로 들판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그가 평온을 찾았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가 모든 눈빛과 모든 작은 몸짓으로 보내준 사과, 감사, 그리고 사랑까지도 느꼈다. 그가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더 이상 후회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를 평화롭게 떠나게 하고 우리 가족이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화해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나의 카페는 이제 단지 직업이 아니라 가족의 상징이다. 추모의 코너를 돌아볼 때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극복해온 것들이 생각나요. 가족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수와 상처는 사랑하고 성장하는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결코 얻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이제 저는 모든 갈등의 중심이었던 이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땅에는 제 가족의 기억, 기쁨, 고통,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앞에는 아버지가 심었던 나무들이 있고 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주려고 애썼던 광대한 땅이 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익숙한 풀향기를 동반하여 내 마음을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가득 차게 했다. 나는 이 복잡한 유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갈등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로 가득 찬 긴 이야기이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겪은 일,
아버지의 실수, 어머니의 은밀한 노력, 그리고 내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증거이다. 쌓인 추억으로 가득 차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조용히 나무에 물을 끼얹은 오후, 아버지가 현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본 적도, 혜성이와 제가 가졌던 격한 언쟁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이 평화로운 공간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그 긴장과 고통은 사라졌다. 그 대신 이 땅이 마침내 휴식을 취한 것 같은 조용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 아버지처럼요. 저는 제가 이 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갈등과 탐욕이 엄마가 보호하려고 했던 것,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나는 돈이나 내 어깨에 가해진 책임 때문에 그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지켰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듯 손을 아래로 숙여 시원한 땀을 만졌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결표, 제가 해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결표. 나는 일어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저도 알아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장 힘든 것을 극복했다는 것도 알아요. 진실을 직시하고 나 자신과 그리고 가족의 복잡한 기억으로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쓰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걸었습니다.